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다 숨져 방역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나섰으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8만 7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209건 접수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하루 새 51건 늘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접종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9건 신고됐습니다. 오늘은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2건 보고됐습니다. 50대 남성 1명은 어제 접종 후 11시간 만에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 22시간 반 만에 사망했고 또 다른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27일 백신을 맞고 33시간이 지난 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의무기록 조사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 사망이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숨진 사례를 제외한 백신 이상 반응 대부분은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양 의심 사례는 3건 신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회복 후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은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전 의료진에게 질환 여부를 알리고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도 면밀히 관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는 1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등포 칵테일바와 관련해 추가 감염이 이어졌고 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칵테일바와 관련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관계자가 처음 확진된 후 어제는 방문자와 지인, 가족 등 모두 10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있어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가 어렵고 약 3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간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또 가게 특성상 직원과 손님 간의 대화 과정에서 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가게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고 방문자 검사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의 한 사우나에선 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어제 다른 이용자 6명과 가족 1명 등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 사우나는 한증막 등 발안 시설은 운영하지 않았고 수기로 방문자를 관리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접촉자 파악 및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사우나 이용자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악구 지인 직장 관련, 송파구 학원 등과 연관된 추가 감염자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에선 모두 11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한편 서울에선 어제 5,3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누적 접종 인원이 8,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두통, 발열, 메스꺼움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일부터 구로와 금천, 영등포 지역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한편 중부 권역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정아 기자, 이 중부 권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접종 첫날인데 순조롭게 끝났죠? 네, 오늘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먼저 의료진 107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당국대병원 의료진 등 모두 492명이 해당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은 밀집을 막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대별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접종자들은 신원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다른 백신 접종 이력과 알레르기 유무 등을 확인하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접종 뒤에는 일반인은 15분 동안 알레르기 반응 등, 경험자는 30분 동안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시설 주변에 대기 중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오후 2시부터 참관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남대병원이나 을지대병원 등 시설당 120명이 넘는 의료진이 접종 대상인 경우 시설에 오지 않고 자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접종 방법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체 접종 의료기관을 위한 백신은 접종일에 맞춰 해동한 뒤 당일 배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바로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뿐 아니라 국토부 관련 직원과 가족까지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LH 근무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그리고 가족들까지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사 의뢰까지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제도적 대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조사는 1차적으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맡게 됩니다. 청와대는 신속한 조사 착수를 위해서라며 조사 도중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번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재임 시절 일어났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 청와대 관계자는 여기서의 책임론은 관리의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긴급히 나선 배경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초 부동산 해법으로 내놓은 공급 정책에까지 파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공개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나아가 부패를 판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대구 고등검찰청을 방문하며 징계 이후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마음 놓고 판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수사 기소 분리로 이어져 국가와 정부의 의무인 부정부패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오늘까지 중수청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을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나 정계 진출 의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하겠다면서도 수사 기소 분리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번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현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현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하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 규정에 근거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하루 뒤에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본부장의 경우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 본부장은 당시 긴급 출금이 불가피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올해 1조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포함해 모두 6조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18만 명이 넘게 감소했고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어섰습니다.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까지 속출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일자리를 당초 계획했던 5만 개에서 11만 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5만 명 가운데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 16,000명에게는 고용 특별 자금이 낮은 금리로 지원됩니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2만여 개의 공공 분야 체험형 일자리 가운데 4천여 개를 3월 안에 배정하고 디지털과 생활 방역, 안전 등의 분야에서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제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청년 특례를 5만 명 더 확대하고 창업 지원과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추경을 포함해 모두 5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104만여 명의 청년들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엽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같이 밝히고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기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단연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용덕동에서 핵무기 저장 시설 은폐 정황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대 위협으로 보고 안보리에서 다루어질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시설물 입구를 가리기 위해 구조물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토대로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지목된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입니다. 반경 50km 안팎 거리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시설을 촬영한 2017년 위성 사진에는 지하터널 입구 두 곳이 뚜렷하게 잡혔는데 지난달에는 같은 장소에 건물 형태의 구조물만 보였다는 겁니다. CNN은 미국 첩보 위성의 시야를 가리려는 시도라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still has a nuclear weapons program, and North Korea is still interested in making it as hard as possible for the U.S. To monitor that program.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문제가 회원국 다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본다며 핵과 미사일 억제는 미국의 핵심적 국익과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e. 그린필드 대사는 다만 동맹과 조율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얼마 전 경남에서 덤프트럭에 실린 알루미늄 폐기물에서 연기가 나며 자칫 큰 폭발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한 소방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화재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들의 활약을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공원에 주차된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알루미늄 분말 폐기물이 적재함 바닥에 물과 반응해 온도가 80도까지 오른 겁니다. 화학 반응 때문에 물을 뿌릴 수도 없는 폭발 화재 직전의 긴박한 상황. 주변에는 주차 차량과 캠핑,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박웅규 소방위는 창문을 깨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4시간에 걸쳐 열을 식히며 조금씩 화물을 내린 끝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수성 물질로서 저희들이 물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그 차량이 화재로 크게 번지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재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목재 창고 2동과 폐기물, 전자설비, 건축자재 공장에 둘러싸여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컸습니다. 8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이 벌어진 사이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던 김해 동부소방서 김무성 소방위가 화염에 휩싸여 다쳤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이 더해져 불길 확산 없이 불은 꺼졌습니다. 바지에 확 덮치는 바람에 지난 16일 고속도로 터널 안 화물차에서 난 불도 출근길 현장을 지나던 양산소방서 이중현 소방사가 차에서 내려 급히 불을 꺼 피해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희생이 더 클 수 있었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넘겨주면 돈을 받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받았다가 빚더미에 오르고 범죄에까지 연루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세와 생계비로 돈이 급했던 20대 김모 씨. 인터넷에서 휴대폰 개통 대출을 접했습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기기를 넘기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준다는 겁니다. 시중 은행권에서는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대부나 그런 쪽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최신 휴대폰을 업자에게 넘겨받은 돈은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현금 50만 원. 이후 김 씨는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이 더 개통돼 기기값으로만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모 씨는 업자에게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범 의혹을 샀습니다.
저도 당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제가 이거 다 정지시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최 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자신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1,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 청년 금융피해 상담기구에 접수된 대출을 미끼로 한 휴대폰 개통 피해는 확인된 것만 9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코로나 방역 영웅으로 떠오르며 여권의 대권 후보로도 거론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딴 성희롱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여성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앤나 러시라는 30대 여성이 지난 2019년 뉴욕에서 열린 친구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을 포함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여성으로 받은 당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엔 쿠오모 주지사가 비서였던 20대 여성에게 성생활에 관해 묻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에 대해 일부 행동은 상대방에게 희롱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사과 성명을 냈지만 또 다른 폭로가 터져나온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수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전 경제보좌관의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That statement was unfortunate, in my opinion. There'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saying to someone, I'm sorry if you're offended by what I did, and saying, I'm sorry for what I did. 뉴욕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It's not a joke. It's very, very serious stuff. And we need a full investigation. If it proves that these allegations are true, how can someone lead a state if they've done these kind of things? 이와 관련해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 여성들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며 3,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이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9.12포인트 상승한 3,082.99에, 코스닥은 7.63포인트 오른 930.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 넘게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한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통주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유통주가 줄줄이 올랐습니다.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 재점화 양상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내린 1,120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기온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곳에 따라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 동안에는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또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부와 산간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서도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13도, 청주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